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고용노동부의 구인이직 보고서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더 짙어졌습니다. 이번 주 남은 고용지표 결과를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 이틀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지만 비트코인은 또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상으로 그리고 기관들의 분석상으로도 엇갈리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비트코인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중요한 데이터와 지표,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벤트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스닥과 S&P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전날에는 나스닥이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커지면서 많은 투매들이 나온 거죠. 이 알고리즘 매매에 의해서 많은 투매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가격에 폭락을 이끌었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는 좀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중요한 지표가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구인이직 보고서가 이전치를 하회한 것은 물론이고 예측치를 크게 하회를 하면서 767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수치는 2021년 1월 이후로는 거의 3년 반 만에 가장 적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구인은 줄어들고 해고는 늘어나는 양상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시그널이 됐고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 국면이 더 짙어졌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 증시가 어제 대비로는 방어를 잘한 이유는 이번 주에 남은 지표들을 다 확인하자라고 하는 심리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은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발표가 되고 내일은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다 확인을 하면서 이 경기 침체의 시그널들과 고용의 부진들을 점검을 하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 결과들을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금리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의 전망들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고용지표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지금 금리를 9월 달에도 0.5%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45%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비컷을 한번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지금 거의 50%에 달하면서 시장의 예측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은 양호한 결과를 가지고 왔지만 전날에는 무려 2.9억 달러의 순유출을 보이면서 가장 큰 순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때 한번 순유입을 기록을 하고 계속해서 순유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들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온체인 지표는 시그널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전망에 관해서는 여전히 상승의 관점들, 즉 사이클이 유효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하방을 향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들도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 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45K였을 때 수준까지 내려온 것으로 크립토컨트 분석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치이죠.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 수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활동성이 줄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관심이 저조해진 만큼 비트코인 가격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결국은 거래량이 적어진 것들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향후의 랠리를 예상하는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매집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성주소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반면에 비유동성 비트코인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ETC 그룹과 글래스노드가 함께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비유동성 BTC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전체 유통량의 74%로 사상 최고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은 반감기로 인한 공급 충격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은 향후 몇 달간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가격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과거에 대세 상승장의 흐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비유동성 비트코인이 증가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더 블록에 따르면은 8월 달러화 기반 거래량이 1930억 달러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래량이 회복되는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렇게 더블록은 해석을 하고 있고, 이 흐름들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가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8월의 급증세는 크립토닷컴에서 주도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코인베이스보다도 더 앞지르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 시황 때마다 한 장씩은 꼭 포함을 시키는 온체인 지표 중에서 고래들의 매집 물량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10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갖다가 늘려나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해당 고래들의 보유량이 전체 유통량의 무려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온체인 고래들은 꾸준히 비트코인 물량들을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되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곤체인이 집계한 지표에 따르면은 기관들 중에서 일부는 또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지표는 세프라고 하는 기관 고객들에게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이 물량들을 갖다가 분석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꾸준히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들마다 물량들을 떨궈내는 움직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도 세프가 바이낸스에 비트코인을 예치를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세프의 고객인 일부 기관들이 바이낸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크립토댄이라는 분석가의 의견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의 장기 그리고 단기 SOPR 지표의 이동 평균이 지금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2평선이 365일 이평선을 하방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미팅에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소스들이 나오지 못할 경우에, 즉 단기적으로 이 시장의 추세들을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올해 계속해서 답답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지금 사이클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려할 만큼의 어떤 악재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지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글래스노드에서 집계한 주간 보고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발췌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수요를 대표하는, 즉 단기 보유자 집단들이 시장 압력의 대부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즉 오래된 투자자들은 대부분은 미실현 손실 없이 수익권에 있는데, 새롭게 진입한 세력들이 많은 미실현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들이 몇 달 동안에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3월 이후로는 계속해서 침체 국면을 겪었기 때문에 그 구간 동안에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시가총액 대비 실현되지 않은 손실 규모는 아직 본격적인 하락작 영역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과거의 하락세로 본격적으로 진입했던 그 시기들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치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단기 보유자에서 전체 장기 보유자까지 포함한 영역으로 갔을 때는 그 흐름들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실현 손실이 겨우 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2.9%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대세 하락 구간에서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적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전체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수익성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알호드 웨이브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신규 투자자들의 부의 비율이 이전 전고점과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죠. 이 수준인데 가장 높았던 순간도 그 여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 구간을 월등하게 뛰어넘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 구간을 살짝 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요 구간과 오히려 비슷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이클은 여전히 진행 중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온체인 지표들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계속해서 고려하고 있어야 되고, 그 변동성들이 하방으로 향할 가능성들도 지금은 굉장히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고, 그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시점이 바로 9월 19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FOMC 미팅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국가 중에 한 곳이 스위스입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은 2257억 달러를 운영하고 있는 스위스 추리주 은행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채택이 또 굉장히 늘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행은 스위스 5대 은행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 외에도 또 다른 5대 은행 중 하나인 포스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지난 2월에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추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분석들 한번 보겠습니다. 매트릭스포트가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변동성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11월 대선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여러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10% 이상의 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체인 분석회사 센티멘트 소속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 반등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신호와 중립 신호가 지금 혼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재 시장을 베어마켓, 즉 약세장이라고 언급하는 트레이더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반등이 임박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세장과 관련된 키워드 언급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포나 탐욕에 대한 뚜렷한 신호가 부족한 점, 그리고 민코인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점은 중립 신호이지만 여러 신호를 종합해 봤을 때 시장이 고점보다는 바닥에 더 가까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인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강세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도 연말에 알트코인 랠리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알트코인은 보통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특히나 중국의 유동성 투입 시기와 알트코인의 랠리는 큰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유동성이 6개월 주기로 늘었다가 감소하는데 보통은 연말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양적 완화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시장에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소스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해리스를 지원하는 정치 후원회가 암호화폐 후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퓨처 포워드라고 하는 정치 후원회인데요. 최근에 코인베이스 커머스에 가입을 해서 암호화폐를 통한 후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민주당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별도의 자료로도 만들어 드렸는데요. 친리플 변호사인 존 디튼이 결국은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엘리자베스 워런과 11월에 공식적인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제외하고 미국의 선거에서 가장 또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리플이 SEC를 상대로 1.2억 달러 벌금 납부 연기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둘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SEC가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을 보였죠. 이것은 소송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고래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흐름들이 비트코인 다음으로는 그래도 추세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SEC가 다시 항소를 하게 됐을 때는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도 리플 투자자분들은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 해보겠습니다. 네, CBD 차트 또 간단하게 주요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수벽과 매도벽이 가격 구간 근처에서 뚜렷하게 형성된 것은 없습니다. 70K 하단에서는 65K에서 가장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고 여전히 70K 상단에 가장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모든 주체들이 물량을 던져내고 있는데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가 물량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 움직임들이 어떻게 지속되는지 여부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언제 진입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현재 요 구간부터 해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이평선들에서 계속해서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이 구간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속 시원하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MA 같은 경우 계속 하락을 해서 현재 59.7K에 위치를 하고 있고 50SMA 같은 경우는 61.7 그리고 200EMA는 63.8K에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완연한 전환을 위해서는 64K 를 돌파해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이평선들을 돌파를 해서 정배열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도 중요한 지지 구간들을 지켜내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57.7K와 55.7K 정도 구간에서 꾸준히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지 않는 것이 추세를 유지하는 데는 중요한데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중요한 또 지표가 발표되는 만큼 이 흐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 추세들을 깨고 내려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 RSI 같은 경우는 50보다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산 히트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에서는 이 청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숏 포지션이 지금 상단에 굉장히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롱 포지션도 지금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지금 58.5에서 58.7K 구간에 굉장히 진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롱 포지션은 지금 57K 구간과 그리고 56.1K에서 55.9K 사이에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좋지 못하게 나왔을 때는 이 구간까지 청산을 하고 하방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하방 변동성들도 여전히 열려있는 구간들입니다. 그리고 늘 강조드렸듯이 이런 구간들을 하방 이탈하고 더 낮은 가격 구간으로 이동하게 됐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바이더딕 구간으로서 매집의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를 종합했을 때 장기적인 전망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펀더멘탈 지표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투심도 꺾이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금요일에 발표될 비노 고용지수와 실업률 보고서를 잘 소화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가격에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앞서 강조드렸듯 큰 폭으로 하락 변동성이 발생하게 되면 중요한 매집 기회를 잡아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상승 관점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시점에서는 바이더 딥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 주 이후에도 FOMC 미팅까지 남은 이벤트들이 많이 있고 연준의 결정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도 더 큰 변동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을 우리가 긴 호흡으로 지켜보면서 9월 한 달 동안에 많은 변동성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서 꾸준하게 대응 전략들을 마련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